새벽 5시. 윤정이는 또 잠에서 깼다. 68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늦잠을 잔 적이 없었다. 베개 옆 시계를 보니 정확히 5시 3분.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예전만 못하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린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관절에서 소리가 난다. 하지만 밥은 지어야 한다. 딸 수진이와 사위 강도연을 위해. 정희는 부엌불을 켰다. 익숙한 공간이었다.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다. 수진이가 결혼하고 데리고 들어온 집. 처음엔 사양했었다. 혼자 살 수 있다고. 괜찮다고. 하지만 딸이 졸랐다. 엄마 혼자 두면 내가 걱정돼. 제발 우리랑 같이 살아.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외동딸. 그 딸이 10년 전 도영과 결혼했다. 처음엔 괜찮은 사위라고 생각했다. 공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먼저 말한 사람도 도연이었다. 장모님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때 도연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정희는 그렇게 믿었다. 쌀을 씻으며 정희는 옛 생각에 잠겼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다. 비록 가난했고 고생스러웠지만 둘이 함께였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에 가고 밤늦게 들어왔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다. 딸 하나 대학 보내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벌었다. 그러다 쓰러졌다. 과로였다. 병원에서 3개월을 버티다 떠났다. 수진이가 대학교 3학년 때였다. 정희는 남편의 빈자리를 메우려 했다.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 일도 하고 딸 학비를 벌었다. 수진이는 착한 딸이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게.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내 아빠가 얼마나 내 공부시키길 원했는데. 끝까지 다녀. 수진이는 결국 졸업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그리고 도연을 만났다. 정희는 안도했다. 이제 내 역할이 끝났구나. 딸이 행복하면 됐다. 하지만 요즘 뭔가 달라졌다. 도연이 달라졌다. 너무 친절하다. 아니, 친절한 척 한다는 게 맞는 표현일까?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편찮으신 데 없으세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매일 묻는다. 정희는 밥을 짓다 말고 멈췄다. 이상하다. 분명 이상하다. 평소에는 출근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요즘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말을 건다. 지난주부터 도연이 자꾸 서류를 보더니 어제는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를 했다.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장기요양 어쩌고 하는 말이 들렸다. 정희의 손이 떨렸다. 설마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건 아니겠지.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그런데 왜 자꾸 불안할까? 왜 자꾸 의심이 들까? 정희는 밥솥 버튼을 눌렀다. 부엌에서 물을 따르는데 거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새벽 6시. 둘이 벌써 일어났나? 여보 토요일에 시간 괜찮지? 응 오전에 출발하면 될 것 같아. 장소는 확인했어. 응 다 예약했어. 엄마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놀라실까 봐. 정희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물잔을 든 손이 떨렸다. 토요일? 이틀 후다. 어디를 가는 걸까? 왜 나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걸까? 정희는 귀를 더 기울였다. 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사람들한테도 다 연락했어. 다들 온대. 그래, 꽃도 주문했고 케이크도 예약했어. 사람들
꽃, 케이크, 정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게 무슨 뜻이지? 요양원에 가는데 왜 케이크를? 아니면 혹시 송별회 같은 거라도 하는 건가? 정희는 숨이 막혔다. 물잔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철커덕. 물잔이 싱크대에 떨어졌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연이 부엌으로 달려왔다. 아, 응, 괜찮아. 그냥 손이 미끄러졌어. 정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도연은 정희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표정이 심각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손도 떨리시고. 아니야, 괜찮아. 나 건강해.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병원이라는 말에 더 불안해졌다. 혹시 내가 아프다고 하면 그걸 핑계로 요양원에 보내려는 건 아닐까?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몸이 안 좋으시면 꼭 말씀하세요. 우리가 걱정되잖아요. 그는 거실로 돌아갔다. 정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수진이도 거실로 나왔다. 엄마 무슨 소리 났어? 괜찮아. 컵 떨어뜨렸어. 수진이는 정희를 보더니 엄마 얼굴이 안 좋아.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어. 수진이가 다가와 정희의 손을 잡았다. 엄마 건강 챙겨야 해. 우리 엄마 아프면 안 돼.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이 따뜻한 손을 언제까지 잡을 수 있을까? 그날 아침 식사는 조용했다. 도연과 수지는 계속 눈빛을 주고받았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더 확신했다. 뭔가 숨기고 있다. 분명히 출근 준비를 하며. 수진이 말했다. 엄마 토요일에 외출 안 하시죠? 응, 왜? 그냥요. 집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수진과 도연이 출근했다. 정희는 혼자 남았다. 설거지를 하며 눈물이 났다. 정말 나를 보내려는 건가? 그날 오후 정희는 집안을 정리했다. 옷장을 열었다. 남편의 옷이 아직 있었다. 못 버리는 거였다. 남편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정희는 옷을 만지며 울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딸이 나를 버리려나 봐.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정희는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다. 안 돼. 우는 게 아니야. 정희는 눈물을 닦았다. 그날 저녁 도연이 일찍 퇴근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랐다. 어머니, 저 왔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밝았다. 너무 밝았다. 오늘 일찍 왔네. 회사 일찍 끝났어요. 어머니 저녁 같이 드실까요? 수진이도 금방 올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분 후 수진이 들어왔다.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드려요. 뭔데? 옷이요. 엄마 옷 새로 사드리고 싶었어요. 정희는 쇼핑백을 받았다. 안을 보니 고급스러운 옷이 들어 있었다. 이거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요. 엄마한테 선물하고 싶었어요. 토요일에 입으세요. 정희는 딸을 봤다. 토요일? 그날에 입으라고. 요양원 갈 때 입으라고. 새 옷까지 사주는 건가? 정희는 쓴웃음이 났다. 저녁 식사 시간. 도연이 계속 말을 걸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맛있어요. 어머니 요즘 입맛 괜찮으세요? 정희는 대답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마지막 만찬 같았다. 식사 후 도연과 수지는 거실에서 또 수군거렸다. 정희는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내일이면 금요일, 모레면 토요일, 그날이 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밤 10시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거실로 조용히 나갔다. 탁자 위에 서류가 보였다. 도연이 보던 서류였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안내, 실버타운 입소 상담 절차, 요양보호사 파견 서비스, 하늘마음 요양센터 안내. 정희는 서류를 보며 눈물이 났다. 역시 그랬구나. 나를 버리려는 거였어. 68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본 적 없다. 16에 시집와서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키우고 남편 먼저 보내고 홀로 딸 키우고 이제 딸이 장성해서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짐이 됐다는 거네.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네. 정희는 서류를 도로 놓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정희는 베개를 적셨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새벽 3시, 정희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창밖을 봤다. 어둠만 가득했다. 내 미래 같았다. 암담하고 절망적인.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정희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오늘 제가 일찍 들어올게요. 저녁 같이 먹어요. 특별한 음식 준비할게요. 뭐 특별한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요. 어머니랑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도연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정희에게는 너무나 가식적으로 보였다. 억지로 짓는 웃음 같았다. 출근하는 도연의 뒷모습을 보며 정희는 생각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걸까? 죄책감 때문일까?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미안해서 마지막으로 잘해주려는 걸까?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지. 엄마, 이제 힘드니까 요양원 가세요. 그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애둘러 가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힘이 없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 오후에 친구 박미옥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희야, 내일 시간 있어. 우리 동네 새로 생긴 카페 가보자. 미안해, 미호가. 나 요즘 좀 바빠. 바쁘긴 뭐가 바빠. 집에만 있으면서.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말할 수가 없었다. 내가 곧 요양원에 간다는 걸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하겠어. 미호가, 다음에 보자.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정희야, 정말 괜찮아. 나 걱정되는데. 괜찮다니까. 정희는 전화를 끊었다. 미옥에게도 거짓말을 했다. 평생 친구인 미옥에게. 그날 저녁, 도연이 정말 일찍 퇴근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준비한 저녁 드세요. 케이크도 샀어요. 왜 갑자기 이래? 케이크는 왜 사왔어? 그냥요. 어머니한테 잘해드리고 싶어서요. 항상 감사한데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정희는 알 것 같았다. 마지막 만찬이구나. 요양원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잘해주려는 거구나. 저녁을 먹는 내내 정희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도연은 계속 말을 걸었다. 어머니, 요즘 날씨 좋죠? 산책 좀 하세요. 건강에 좋아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샀어요.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았다. 케이크를 자를 때 수진이 말했다. 엄마, 내일 기대하세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정희는 딸을 봤다. 수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정희에게는 너무 슬프게 보였다. 밤 10시, 정희는 다시 거실로 나왔다. 도연의 노트북이 열려 있었다.
화면에는 요양원 사이트가 떠 있었다. 하늘마음 요양센터, 첨단시설, 전문 요양 프로그램, 24시간 간호 서비스. 정희는 화면을 보며 주저앉았다. 결국 현실이구나. 나는 정말 버려지는 거구나. 이게 내 인생의 끝이구나. 그때 도연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정희는 황급히 일어났다. 아, 그냥 물 마시러 나왔어.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물이 흘렀다. 도연이 다가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닦을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할게. 방으로 들어가렴. 도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봤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건강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손에 힘이 없어. 정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토요일 아침에 그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정희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다. 토요일이 왔다. 정희의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가장 슬픈 하루가 시작됐다. 토요일 아침 7시, 정희는 이미 깨어 있었다. 아니, 밤새 한숨도 못 잤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요양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 혼자 지내야 하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수진이는 얼마나 자주 올까? 거실에서 도연과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오늘 9시까지 준비하면 돼. 응, 알았어. 차는 내가 미리 점검했어. 기름도 넣었고 세차도 했어. 그래, 고마워. 오빠가 다 준비해줘서 우리는 그냥 모시고만 가면 되네. 정희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9시, 2시간 후면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내가 살던 이 집을 떠나는구나. 정희는 방 안을 둘러봤다. 10년을 살았던 방, 익숙한 가구들, 벽에 걸린 액자들, 모두 추억이었다. 이제 이 방도 떠나야 하는구나. 30분 후, 수진이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오늘 나들이 가요. 나 안 갈래. 몸이 안 좋아. 어머, 왜요? 어디 아프세요? 그냥 피곤해. 나 집에 있을래. 정희는 거짓말을 했다.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눈도 퉁퉁 붓고. 괜찮아. 그냥 좀 잠을 못 잤어. 수진은 정희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은 없는데. 엄마 혹시 어제 음식이 안 맞으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수진은 침대 옆에 앉았다. 엄마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꼭 같이 가야 해요. 우리가 준비한 거 있어요. 정희는 딸의 눈을 봤다. 수진의 눈빛이 간절했다. 애처럼 보였다. 어디 가는데? 깜짝 선물이에요. 가시면 알아요. 엄마 꼭 같이 가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깜짝 선물. 요양원이 선물이라니.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딸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알았어. 갈게. 준비할게.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다. 수진이 도와주려 했지만 정희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수진은 방을 나갔다. 정희는 옷장을 열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요양원 가는데 무슨 옷이 중요하겠어. 하지만 남들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정희는 수진이 어제 사준 옷을 꺼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 검은색 바지, 단정하고 깔끔한 옷이었다. 옷을 입고 거울을 봤다. 초라한 노인이 보였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하얗게 센 머리. 정희는 머리를 빗었다. 조금이라도 단정하게 보이려고 화장도 조금 했다. 오랜만이었다. 요즘은 화장할 일이 없었는데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정희는 눈물이 났다. 이 모습으로 요양원에 가는구나. 거실로 나오니 도연이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출발할까요? 오늘 도연이는 왜 정장을 입었어? 아, 그냥요. 오늘 중요한 날이라서요. 정희는 도연의 얼굴을 봤다. 표정이 밝았다. 너무 밝았다. 뭔가 숨기고 있는 표정이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옆집 이웃 김순애가 마주쳤다. 어머, 정희 씨. 오늘 어디 가세요? 그냥 잠깐 나가요. 순애는 정희의 옷차림을 훑어봤다. 오늘 옷 참 단정하게 입으셨네요. 특별한 날인가 봐요. 정희는 순애의 말이 이상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냥 나갔다 올게요. 아,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순애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정희는 순애의 표정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분명히 차에 탔다. 뒷자리에 정희, 앞자리에 도연과 수진. 도연이 시동을 걸었다. 차가 출발했다. 정희는 창밖을 봤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지나갔다. 슈퍼마켓, 빵집, 공원, 매일 산책하던 길. 이 풍경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차는 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건물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나무들이 늘어났다. 정희는 불안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숨이 가빠졌다. 10분쯤 지났을까? 정희는 입을 열었다. 어디로 가는 거야? 도연아? 어디 가는 거냐고.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어머니. 곧 도착해요. 수진아, 엄마한테 말해봐. 어디 가는 건지. 수진은 뒤돌아보며 웃었다. 엄마 조금만 참아요. 정말 좋은 데예요. 엄마 기대하셔도 돼요. 정희의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좋은 데라니. 요양원이 좋은 곳이라고. 거짓말하는 거구나. 차는 계속 달렸다. 30분이 지났다. 차는 계속 외곽으로 향했다. 주변에 건물이 별로 없었다. 산과 나무만 보였다. 정희는 더 불안해졌다. 이렇게 외진 곳에 요양원이 있구나. 그때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네, 곧 도착합니다. 10분 정도 남았어요. 네, 다 준비됐어요. 걱정 마세요. 다들 기다리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도연이 전화를 끊었다. 정희는 물었다. 누구한테 전화 온 거야? 누가 기다린대? 아, 그냥 친구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진실은 곧 드러날 테니까. 가슴만 아플 뿐이니까. 5분 후 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다. 오른쪽에 큰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3층짜리 하얀 건물.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보였다. 주차장에는 차들이 가득했다. 건물 앞에 풍선이 매달려 있었다. 현수막도 보였다. 정희는 글자를 읽으려 했지만 눈물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 차가 주차장에 들어섰다. 정희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났다. 풍선까지, 현수막까지 이렇게 요란하게 날 버리는구나. 10분 후 차가 주차 공간에 멈췄다. 도연이 시동을 끄고 내렸다. 수진도 내렸다. 둘은 뒷문을 열었다. 어머니 내리세요. 도연이 손을 내밀었다. 정희는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어머니,
왜 안 내리세요? 정희는 겨우 입을 열었다. 나 여기 안 들어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 여기 안 들어간다고. 요양원 싫어. 나 집에 갈래.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줄줄 흘렀다. 도연과 수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무슨 요양원이요? 여기 요양원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서류도 받고 너희 대화도 들었어. 너희가 나 버리려는 거,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 내가 이제 쓸모 없어졌으니까, 짐이 됐으니까. 정희는 소리쳤다. 평생 참았던 게 터져나왔다. 도연이 정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진짜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여기 요양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수진도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우리가 왜 엄마를 버려. 그럴 리가 없잖아. 엄마 제발 내려요. 정희는 손을 뿌리쳤다. 그때 건물에서 누군가 나왔다. 박미옥이었다. 친구 미옥이. 정희야. 거기서 뭐해? 미옥. 넌 왜 여기 있어? 나 초대받아서 왔지. 무슨 초대? 정희는 혼란스러웠다. 미옥 뒤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왔다. 이웃 김순애, 순애 남편, 수진의 회사 동료들, 도연의 동생 미선, 친척 이모들, 정희가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다. 모두 정희를 보며 웃고 있었다. 정희는 더 혼란스러웠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있지? 정희는 그제야 건물 현수막을 제대로 봤다. 하늘마음 문화센터 개소식,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 윤정희 여사 칠순 기념. 정희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다. 칠순, 내 칠순이 오늘이었구나. 요양원이 아니라 내 칠순 잔치였구나. 정희는 차 안에서 더 세게 울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미옥이 차 문을 열고 정희를 끌어안았다. 정희야 바보야. 우리가 널 어떻게 버려. 오늘은 내 칠순잔치야. 모두 널 축하하러 왔어. 정희는 미옥의 품에서 울었다. 오해했어. 내가 오해했어. 미안해. 정희의 어깨가 들썩였다. 수진이 다가와 엄마를 안았다. 엄마 우리가 미안해. 비밀로 하느라 엄마를 불안하게 만들었어. 도연도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깜짝 놀라게 하려다가 이렇게 오해하실 줄 몰랐어요. 정희는 세 사람을 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주변 사람들도 다가왔다. 정혜 씨 축하해요. 정희 언니 칠순 축하드려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들이 정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정희는 현수막을 멍하니 바라봤다. 칠순, 자신의 칠순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매일 집안일에 치이고 늙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불안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생일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다. 아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없었다. 엄마, 수진이 다가왔다. 깜짝 놀라셨죠? 우리가 정말 놀라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놀라실 줄은 몰랐어요. 정희는 딸을 봤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일이니? 어떻게 이런 일을? 엄마 칠순잔치예요. 도연 오빠랑 제가 3개월 전부터 준비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요양원이잖아. 나 서류 봤어. 장기요양 뭐 그런 거. 하늘마음 요양센터라고. 수진이 웃으며 울었다. 아, 그거요. 그건 이 문화센터 프로그램이에요. 어르신들 돌봄 서비스요. 여기 요양원이 아니라 문화센터예요. 정희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문화센터,
그럼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아니었어. 도연이 다가왔다. 무릎을 꿇고 정희와 눈높이를 맞췄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얼마나 소중한데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정희는 주저앉았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도연이 정희를 부축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너희를 의심했어. 정말 미안해. 정희는 울기 시작했다. 쌓여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일주일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미옥이 다가와 정희를 안았다. 정희야, 울지 마.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 내 칠순이야. 평생 고생만 한 내가 이렇게 축복받는 날이야. 정희는 미옥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미옥아, 나 정말 무서웠어. 버려지는 줄 알았어. 나 혼자 남겨질 줄 알았어. 미옥이 등을 토닥였다. 바보야.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순애도 다가왔다. 정희 씨, 아까 제가 이상하게 말한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칠순잔치 준비하는 거요.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정희는 순애를 봤다. 너도 알고 있었어. 비밀 지키려고 일부러 저렇게 말한 거였어요. 정희 씨 좀 의심하는 것 같길래 제가 은근슬쩍 딴 얘기한 거예요. 미선이 다가왔다. 장모님, 저도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오빠가 준비하는 거 보기 좋았어요. 정희는 황당했으면서도 감사했다. 나만 몰랐구나. 내 잔치를 모두가 나를 위해 비밀을 지켜준 거구나. 도연이 말했다. 어머니, 놀라게 하려고 비밀로 했어요. 이렇게까지 오해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너희를 의심한 게. 나 정말 미안해. 수진이 정희의 손을 잡았다. 엄마 들어가요. 안에 준비한 거 많아요. 사람들이 기다려요.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도연과 수진이 양쪽에서 부축했다. 건물 입구로 걸어갔다. 자동문이 열렸다. 로비는 환하게 꾸며져 있었다. 풍선과 꽃과 리본들이 가득했다. 천장에는 장식이 매달려 있었다. 정희의 얼굴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젊었을 때 사진, 25살 결혼식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딸 수진이를 안고 찍은 사진, 중년의 사진, 수진이 대학 졸업식 사진, 수진이와 도연의 결혼식 사진, 최근 사진들, 손자 손녀와 함께 찍은 사진. 정희는 자신의 인생이 한눈에 보였다. 눈물이 다시 났다.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전시돼 있구나. 저기 주인공 오셨네요. 누군가 외쳤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우르르 몰려왔다. 정희는 그제야 주변을 제대로 둘러봤다. 홀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 친척들, 이웃들, 수진의 친구들, 도연의 회사 동료들, 정희가 아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들, 모두 정희를 위해 모였다. 정희 언니, 축하드려요. 수진의 고등학교 친구 혜진이 다가왔다. 꽃다발을 건넸다. 고마워. 정희는 꽃다발을 받았다. 향기가 좋았다. 어머님, 저도 축하드려요. 도연의 회사 동료들도 왔다. 선물을 건넸다. 정희는 압도당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그때 한쪽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생일 축하 음악이었다. 클래식 버전이었다.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큰 케이크가 등장했다.
종업원 2명이 케이크를 들고 왔다. 3단 케이크, 하얀 크림으로 덮여 있고 위에는 숫자 70이 금색으로 새겨져 있었다. 주변에 장미꽃이 장식돼 있었다. 정희는 케이크를 보며 또 울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케이크를 나를 위해 엄마 촛불 끄세요. 수진이 말했다. 정희는 케이크 앞으로 갔다. 촛불 앞에 섰다. 70개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70년. 참 긴 시간이었다. 힘든 시간도 많았고 슬픈 시간도 많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걸 보상해 주는 것 같았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소원을 빌었다.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길. 이 사랑이 진짜이길. 이 따뜻함이 영원하길. 후. 촛불을 껐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축하합니다. 정희 여사님, 칠순 축하드립니다.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정희는 생각했다.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버려지는 게 아니라 사랑받고 있었구나.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사람들이 하나씩 다가와 인사를 했다. 정희 씨, 저희 집 김치 담그는 거 배웠잖아요. 덕분에 우리 집 김치 최고예요. 남편이 맨날 칭찬해요. 순애가 말했다. 정희 언니, 저희 아이 돌봐주신 거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언니가 계셔서 제가 직장 다닐 수 있었어요. 혜진이 말했다. 어머님, 저 결혼할 때 많이 도와주셨죠. 음식 준비하시고, 손님 맞이하시고,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도연의 동생 미선이 말했다.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걸, 의미가 있었다는 걸. 그때 도연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제 장모님 칠순을 축하하러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은 평생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돌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장모님을 존경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모님은 제게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제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사랑을 잘 몰랐는데 장모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아들처럼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모님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문화센터는 장모님의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장모님이 평생 꿈꾸던 일, 어르신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 이제 이곳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정희는 도연을 봤다. 도연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봤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에게 다가갔다. 도연을 꼭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까지. 수진도 다가와 둘을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주변 사람들도 울었다. 미옥이 옆에서 코를 훌쩍였다. 정희야, 너 진짜 복 많은 거 알아. 이렇게 좋은 사위, 이렇게 좋은 딸.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 복 많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니까. 잔치는 계속됐다.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 정희는 모든 순간이 꿈 같았다. 행복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오후 3시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정희는 일일이 인사했다. 와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떠나고 정희는 센터 안을 둘러봤다. 도연과 수진이 안내했다. 1층은 식당과 휴게실,
넓고 밝았다.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들어왔다. 2층은 프로그램실, 요리교실, 미술실, 음악실, 컴퓨터실, 다양한 공간이 있었다. 3층은 사무실과 상담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었다. 어머니, 여기 어르신들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도연이 설명했다. 요리교실, 미술치료, 음악치료, 운동 프로그램, 컴퓨터 교육, 영어 회화, 모두 무료예요. 정희는 놀랐다. 무료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내 어머니 이름으로 후원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금을 만들었어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다. 내 이름으로. 수진이 말했다. 엄마가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잖아요. 이제 엄마 이름으로 더 많은 분들 도울 수 있어요. 엄마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정희는 창밖을 봤다. 넓은 마당이 보였다. 어르신들이 산책할 수 있는 길, 화단, 벤치들, 분수대도 있었다. 정희는 생각했다. 이곳에서 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겠구나. 저녁 6시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정희와 도연과 수진만 남았다. 셋은 센터 2층 휴게실에 앉았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정희는 한참을 노을을 바라보다 말문을 열었다. 도연아 수진아, 나 정말 미안해. 왜요 엄마? 나 너희를 의심했잖아. 요양원에 보낸다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생각했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설명을 안 해서 그래요. 비밀로 하느라 어머니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저희가 죄송해요. 수진이 정희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어떻게 버려요? 엄마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유예요. 정희는 울었다.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언제부터 그런 생각하셨어요? 언제부터 불안하셨어요? 지난주부터, 정확히는 일주일 전부터 내가 서류 보고 너희 대화도 엿듣고 그러면서 확신했어. 나를 버릴 거라고.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 서류는 센터 관련 서류였어요. 장기요양 프로그램 만드는 거였고요. 우리가 준비하는 센터에 어르신들 돌봄 서비스를 만들려고 자료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겠어. 내가 오해한 거. 하지만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혼자 남겨질 것 같았어. 도연이 물었다. 어머니는 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평소에 불편하신 게 있었나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이제는 솔직해져야 할 것 같았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사실은 나 요즘 내가 짐이라고 느꼈어. 수진이 놀라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는 창밖을 봤다. 말하기 힘들었지만 계속 이야기했다. 나 이제 늙었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한테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것 같고 밥하고 청소하는 것 그것밖에 못하잖아. 수진이 정희를 안았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우리한테 전부예요. 정희는 계속 말했다. 너희는 맞벌이로 바쁘잖아.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나는 그냥 늙은이고 너희 발목만 잡는 것 같아. 집에 있으면서 돈도 못 벌고 그러다 아프기라도 하면 너희한테 짐이 될 거고
도연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저희한테 짐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게 저희한테는 엄청난 도움이에요. 밥 해주시고, 집 정리해주시고, 손자들 돌봐주시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수진이 말했다. 엄마 없었으면 우리 맞벌이 못해요. 엄마가 집 지켜주셔서 우리가 안심하고 일하는 거예요. 엄마가 있어서 우리 집이 따뜻한 거예요. 정희는 눈물을 닦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죠. 도연이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저는 결혼할 때 장모님과 함께 사는 게 걱정이 아니라 기대였어요. 장모님 같은 분이 우리 가족이 되는 게 정말 영광이었거든요. 정희는 도연을 봤다. 정말이야. 과장 아니야. 내 진심이에요. 저희 엄마가 제가 10살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 같은 분을 모시는 게 제 꿈이었어요. 수진이랑 결혼하면서 그 꿈이 이뤄진 거예요. 정희는 새로운 눈물이 났다.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수진이 말했다. 엄마는 우리 인생의 뿌리예요. 엄마가 있어서 우리가 든든한 거예요.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밥을 먹으면서 하루의 힘을 얻어요. 엄마가 계시는 집으로 퇴근하면서 안정감을 느껴요. 그 말에 정희는 무너졌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다. 셋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해가 완전히 졌다. 휴게실에 불이 켜졌다. 따뜻한 불빛이 셋을 감쌌다. 정희는 마음이 편해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함이었다. 진짜 평화였다. 도연이 일어나 창가로 갔다.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이 센터에서 어머니가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어르신들 돕는 일,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고, 친구들 만나고, 어머니의 시간을 사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수진이 웃었다. 엄마 그거 알아요. 이 센터 이름이 왜 하늘마음인지. 정희는 고개를 가웃했다. 왜? 엄마 마음이 하늘처럼 넓고 따뜻하니까요.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길 바라는 의미래요. 도연 오빠가 지은 이름이에요. 정희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그렇구나. 좋은 이름이다. 도연이 센터 속의 책자를 가져왔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어머니를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책자를 펼쳤다. 윤정희 선생님의 요리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어르신들에게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정희는 놀랐다. 내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내 어머니가 선생님이세요. 어르신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선생님이라니. 어머니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평생 요리하셨잖아요. 그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정희는 책자를 넘겼다.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었다.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운동 프로그램. 다양했다. 어머니도 이 프로그램들 참여하실 수 있어요.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신청하세요. 정희는 책자를 보며 생각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정말로.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집에 갈까요? 어머니 오늘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정희도 일어섰다. 그래 가자. 우리 집으로. 그 말에 도연과 수진이 웃었다. 우리 집. 그래요, 우리 집이에요.
함께 사는 우리 집. 셋은 센터를 나섰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정희는 뒤돌아봤다. 하늘마음 문화센터. 큰 글씨로 써진 간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 밑에 작은 글씨. 윤정희 여사 기념. 정희는 미소 지었다. 내 이름이 새겨진 곳. 내가 꿈꾸던 일을 할 수 있는 곳. 이제 시작이구나. 차에 타며 도연이 말했다. 어머니, 내일 센터 직원들 소개해 드릴게요. 어머니랑 함께 일할 사람들이에요. 모두 좋은 분들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출발했다. 집으로 가는 길. 정희는 창밖을 봤다. 밤이었지만 세상이 밝게 보였다. 68년을 살아왔지만 진짜 내 인생은 이제부터인 것 같다. 일주일 후 정희는 하늘마음 문화센터에 출근했다. 출근이라는 표현이 맞을까? 자원봉사를 하러 간다는 게 정확했다. 하지만 정희는 출근이라고 생각했다. 내 일터니까. 내가 필요한 곳이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정희는 가슴이 설렜다. 이런 설렘은 얼마만인가. 젊었을 때 이후 처음인 것 같다. 버스가 왔다. 정희는 버스에 올랐다. 창밖 풍경이 새롭게 보였다. 같은 길인데 오늘은 다르게 보였다. 30분 후 센터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 김나영이 반갑게 맞았다. 윤 선생님 오셨어요. 나영은 30대 초반의 사회복지사였다. 밝고 친절한 성격이었다. 칠순잔치 때 처음 만났다. 안녕하세요. 정희는 인사했다. 아직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다. 나 같은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다니. 오늘 프로그램 준비 다 됐어요. 어르신들 10시에 오세요. 선생님 준비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나영이 설명했다. 오늘은 요리교실 첫날이었다. 정희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어르신들께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 정희는 떨렸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선생님 걱정 마세요. 잘하실 거예요. 나영이 격려했다. 정희는 주방으로 갔다. 재료들을 확인했다.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대파, 양파 모두 준비돼 있었다. 신선하고 좋은 재료였다.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마지막 준비를 했다. 10시가 됐다. 어르신 5분이 도착했다. 모두 70대 초중반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오늘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정희가 인사했다. 어르신들도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 최경자예요. 정희 씨 알아요. 칠순잔치 때 봤어요. 한 분이 말했다. 정희는 기억이 났다. 네, 기억나요. 반가워요. 이렇게 다시 만나니. 경자가 웃었다. 저 박영란이에요. 또 다른 분이 자기소개를 했다. 저는 이순심입니다. 저는 김미자예요. 저 장혜숙이에요. 어르신들이 차례로 소개했다. 정희는 한 분 한 분 기억하려 노력했다. 우리 오늘 김치 배운다며 기대했어요. 경자가 말했다. 네, 제가 평생 담가온 김치 알려드리려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하세요. 정희는 재료를 소개했다. 배추는 이렇게 소금물에 절이고요. 8시간 정도 놔두면 돼요. 오늘은 제가 미리 절여놨어요. 어르신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다. 요즘은 김치 사 먹기만 했는데 다시 담가볼 수 있겠네요. 영란이 말했다. 정희는 천천히 설명했다. 양념은 이렇게 만들어요. 고춧가루에 젓갈 넣고 다진 마늘, 생강 넣고 설탕 조금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어르신들이 따라했다. 손이 어색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다. 정희는 한 분 한 분 옆에서 도와드렸다. 경자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세요. 영란씨 양념이 골고루 섞이게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순심씨 잘하시네요. 솜씨가 좋으세요. 정희의 설명은 자세하고 친절했다. 한 분이 힘들어하면 곁에 가서 함께했다. 어르신들이 좋아했다. 정희 씨 설명이 참 쉽네. 이해가 잘 돼. 미자가 말했다. 선생님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숙이 말했다. 정희는 뿌듯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게 신기했고 행복했다. 이 시간에 수업이 진행됐다. 모두 김치 담그기에 성공했다. 각자 통에 담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 주에 또 와야겠어요. 경자가 말했다. 꼭 오세요. 다음 주는 깍두기 만들 거예요. 정희는 웃으며 배웅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고 정희는 주방을 정리했다. 나영이 도와주었다. 선생님 첫 수업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웠어요. 그럼 잘 된 거예요. 나영이 웃었다. 선생님 수업 평가 좋았어요. 어르신들이 다들 만족하셨대요. 다음 주도 기대하신대요. 정희는 부끄러웠다. 내가 뭐라고. 아니에요. 선생님은 정말 잘하세요.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세요.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 4시. 아직 수진과 도연은 퇴근 전이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쉬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다. 의미 있는 하루였다. 저녁에 도연이 퇴근했다.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어르신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도연이 안심한 표정으로 웃었다. 다행이네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수진도 퇴근하며 물었다. 엄마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전혀 안 힘들었어. 오히려 힘이 나더라.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정희는 진심이었다. 저녁 식사 후 정희는 방에 들어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10년 만이었다. 오늘 센터에서 첫 수업을 했다. 어르신들께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드렸다. 모두 열심히 따라해 주셨다.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셨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다. 68년을 살면서 나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시부모를 위해,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그런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감사하다. 정희는 일기를 덮었다. 마음이 따뜻했다. 행복했다. 밤 10시. 정희는 잠자리에 들었다. 이번에는 불안하지 않았다. 두렵지 않았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희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센터에 갔다. 화요일은 요리교실, 금요일은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어느 금요일 오후 정희는 영란과 차를 마시고 있었다. 영란이 말했다. 정희 씨,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여기 오기 전에는 집에만 있었거든요. TV만 보고 혼자 밥 먹고 외로웠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요. 영란 씨, 우리 나이가 되면 다들 그렇죠. 하지만 여기 오면 친구들도 만나고 뭔가 배우기도 하고 삶이 달라졌어요. 영란의 눈이 반짝였다. 맞아요.
저도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하지? 기대가 돼요. 예전에는 하루가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요. 정희는 영란의 손을 잡았다. 우리 계속 여기서 만나요. 좋은 시간 보내요. 영란이 환하게 웃었다. 그래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미옥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정희야, 나 어제 센터 갔다 왔어. 정말 좋더라. 나도 자원봉사하고 싶어. 정희는 기뻤다. 정말. 그럼 같이 하자. 나영 씨한테 말해볼게. 미옥이 웃었다. 그래. 우리 함께 의미 있는 일 하자. 이제 우리도 멋진 인생 살자. 그날 오후 정희는 나영에게 미옥 이야기를 했다. 나영이 환영했다. 물론이죠. 자원봉사자 항상 환영이에요. 다음 주에 한번 오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 미옥이 센터에 왔다. 둘은 함께 어르신들을 도왔다. 함께 웃고 함께 일했다. 정희는 생각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지금인 것 같다. 한 달이 지났다. 정희는 이제 센터의 중심이 되었다. 요리교실은 대성공이었다. 매주 새로운 어르신들이 찾아왔다. 입소문이 났다. 정희 선생님 수업이 좋다고. 인원이 늘어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눴다. 정희는 바빴지만 행복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정희는 새로운 어르신을 만났다. 이름은 박영숙. 72세였다. 영숙은 말이 없었다. 수업 내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다른 어르신들이 웃으며 이야기할 때도 영숙은 조용했다. 정희는 영숙이 신경 쓰였다. 수업이 끝나고 정희는 영숙 옆에 앉았다. 영숙 씨 괜찮으세요? 영숙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글썽였다. 저 괜찮아요. 정희는 영숙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 있으세요? 혼자 계신 것 같은데. 영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사실은 저 혼자 살아요. 아들이 있긴 한데 연락이 없어요. 1년째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서 아들이 저를 안 만나요. 정희는 알 것 같았다. 그 외로움을, 그 쓸쓸함을. 영숙 씨,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정말요. 정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한 달 전의 일을, 요양원에 버려진다고 생각했던 일을, 오해했던 일을,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일을.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들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희 씨는 좋은 가족이 있네요. 저는 그렇지 못해서. 정희가 물었다. 아들분한테 연락해 보셨어요? 솔직하게 마음을 말씀해 보셨어요? 못했어요. 거절당할까봐 무서워서. 영숙이 고개를 떨궜다. 영숙 씨,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아드님도 어머니를 그리워할 거예요. 정희는 격려했다. 영숙이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날 이후 영숙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해졌다. 웃음도 늘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영숙이 정희를 찾아왔다. 정희 씨, 저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정희는 놀랐다. 정말이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도 울더라고요. 자기도 엄마 보고 싶었다고. 영숙의 얼굴이 밝았다.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요. 아들이 집에 오겠대요. 정희는 영숙을 안았다. 정말 잘 됐어요. 영숙 씨, 용기 내셔서 다행이에요. 영숙이 정희의 손을 꼭 잡았다. 정희 씨 덕분이에요. 여기 와서 희망을 얻었어요. 정희는 눈물이 났다. 감동의 눈물이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다.
어느 금요일 오후 나영이 정희에게 말했다. 선생님, 다음 주에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나를요? 왜요? 센터 이야기를 하고 싶대요. 특히 선생님 이야기를요. 윤정혜 선생님의 헌신과 어르신들을 돕는 마음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다고요. 정희는 당황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선생님은 특별하세요. 나영이 진지하게 말했다. 선생님의 따뜻함, 어르신들을 대하는 진심, 그게 정말 특별해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정희는 부끄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알겠어요. 할게요. 인터뷰 날, 기자가 센터를 방문했다. 젊은 여성 기자였다. 이름은 최지은.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안녕하세요. 윤정희 선생님.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정희는 긴장했다. 인터뷰는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지은은 많은 질문을 했다. 선생님은 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글쎄요. 시작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내가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을 돕고 싶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다. 어려움은 없으세요? 처음엔 떨렸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게 보람이 돼요. 지은이 물었다. 선생님께 이 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에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정말 행복해요. 선생님의 꿈은 뭔가요? 제 꿈요.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돕는 거예요. 외로운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 모두 여기 오셔서 함께 웃고 즐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은은 감동한 표정이었다. 선생님, 정말 아름다운 꿈이네요. 저도 감동받았어요. 정희는 웃었다. 인터뷰가 끝나고 지은이 센터를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다. 정희가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모습, 함께 웃는 모습,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 모두 카메라에 담았다. 정희는 카메라 앞에서 어색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행동했다. 일주일 후 신문이 나왔다. 지역 신문 일면에 정희의 사진이 실렸다. 크게 제목은 이랬다. 평생 가족을 돌본 여성, 이제는 지역 어르신을 돕다. 68세 윤정희 씨의 새로운 도전. 기사 내용은 감동적이었다. 정희의 이야기, 요양원 오해 사건, 칠순잔치, 센터 시작, 어르신들의 변화, 박영숙 씨 이야기도 담겨 있었다. 모두 자세하게 담겨 있었다. 정희는 신문을 보며 울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구나. 기사가 되다니. 수진과 도연도 신문을 봤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보여줬다. 수진이 퇴근하자마자 말했다. 엄마 대단해. 회사에서 다들 기사 봤대. 엄마 자랑스러워. 도연도 말했다. 어머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회사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저한테 좋은 장모님 있다고. 정희는 부끄러웠다. 내가 뭐라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했을 뿐인데.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엄마. 다음 날 센터에 전화가 많이 왔다. 신문을 보고 문의하는 전화였다. 자원봉사 하고 싶다는 사람,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다는 어르신,
후원하고 싶다는 기염. 나영은 전화 받느라 바빴다. 정희 씨, 신문 효과가 대단해요. 이렇게 많은 관심이. 센터가 더 유명해질 것 같아요. 일주일 후 TV에서도 연락이 왔다. 지역 방송국이었다. 센터를 취재하고 싶다고. 정희는 놀랐지만 받아들였다. TV 촬영팀이 왔다. 하루 종일 촬영했다. 정희의 수업, 어르신들의 모습, 인터뷰, 모두 카메라에 담았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나갔다. 5분짜리 특집이었다. 정희와 수진과 도연은 함께 TV를 봤다. 화면에 정희가 나왔다.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모습, 환하게 웃는 모습. 정희는 신기했다. 내가 TV에 나오다니. 3개월이 지났다. 센터는 지역의 명소가 됐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왔다. 프로그램도 늘어났다. 자원봉사자도 늘어났다. 미옥뿐 아니라 순애도, 혜진도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센터는 활기로 가득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센터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개관 3개월 기념 행사였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어르신들,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 지역 주민들. 정희는 무대에 섰다.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월 전 이곳이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버려진다고 생각했던 그날, 저는 오히려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날의 오해가 오늘의 축복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소중하고 우리는 모두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정희는 눈물을 닦았다. 이 센터가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외로운 분들에게 친구가 되고,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배움의 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더 커졌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쳤다. 정희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수진과 도연이 안아주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 어머니 최고예요. 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행사가 끝나고 정희는 센터 앞 벤치에 앉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구름이 황금빛으로 빛났다. 아름다웠다. 정희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68년을 살아왔다. 힘든 날도 많았다. 외로운 날도 많았다. 불안한 날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의미가 있었다는 걸 안다. 그 모든 경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정희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펜을 들었다. 그리고 적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다. 나는 68세에 진짜 내 인생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 나는 필요한 존재라는 것.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다. 버려진다고 생각했던 그날, 나는 진짜 인생을 찾았다. 정희는 수첩을 덮었다. 벤치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다. 수진과 도연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녁을 함께 먹어야 한다. 정희는 걸으며 웃었다.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의미 있는 일,
모두 내게 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영숙이 다가왔다. 정희 선생님, 영숙 씨. 영숙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늘 제 아들이랑 왔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영숙의 아들이 다가왔다.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어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엄마한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는 영숙의 손을 잡았다. 영숙 씨 정말 잘 됐어요. 아드님과 화해하셔서. 영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여기서 용기를 얻었어요. 정희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행복해 보였다.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반짝이는 별들처럼 내 인생도 이제 빛나고 있다. 정희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다. 내일도 센터에 가야 한다.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분들을 만날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정희는 행복했다. 밤하늘의 별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있구나. 68년을 살아왔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